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가 글로컬대학 첫해 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두 대학은 오는 2025년 3월 통합대학을 출범시키고 공공형 대학의 혁신 모델을 만들 계획입니다. 1950년대부터 의성 지역 경제의 중심의 역할을 해온 의성 성리항공장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바뀝니다. 13일 안동소주가 첫 중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수출한 안동소주는 15톤 3만 달러 규모로 중국 전 지역에 납품됩니다. 대구교통공사가 오는 16일 수능 당일 입실 시간대에 도시철도 열차 운행을 총 12회 증편하고 운행 간격도 단축하는 등 수험생 특별수송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가 글로컬대학 첫해 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두 대학은 오는 2025년 3월 통합대학을 출범시키고 공공형 대학의 혁신 모델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한 곳당 약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안동대와 경북도립대 통합대학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두 대학은 지난 6월 예비 지정 이후 본 지정을 위해 경상북도와 각 시군,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해 왔습니다. 혁신성과 독창성 두 가지 면에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K 인문 세계 중심으로 우리가 인문학을 특성화했다라는 점 한 가지하고 경상북도의 산하기관을 함께 협업해서 운영하는 공공형 대학으로 저희가 응모했다는 그 두 가지 점이 아마 가장 큰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글로컬 대학 선정으로 안동대와 경북도립대는 통합 공공대학을 구축해 경상북도의 교육 연구 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내 최대 국학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국학진흥원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기록유산, 인류무형유산 등 3대 목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안동의 특성을 살려 인문학 기반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방침입니다. 25학년도부터는 통합 모집 체계로 바뀌거든요. 예를 들면 인문사회 디지털대학이라 해서 인문학 계열, 사회학 계열,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공학 계열 이렇게 모두 다 통합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방법을 취해서 학생 충원률도 이제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편 경북에서는 안동대와 경북도립대 통합대학과 포항공대가 글로컬 대학에 최종 선정된 가운데 교육부는 오는 2026년까지 모두 30개 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성냥공장은 의성의 성광 성냥공장입니다. 2013년 휴업 이후 폐업 절차를 밟고 지역민들의 추억 속에 있던 공간이었는데요. 2020년 문체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선정되면서 공장을 보존하며 지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단 2025년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될 예정인데요.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성의 성냥공장입니다. 1950년대에 문을 연 이 공장은 한때 160여 명이 일하며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일회용 라이터의 발달로 성냥 수요가 줄어들었고 2013년 10월 이후 공장 기계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가동을 중단하고 최근 폐업한 의성 성냥공장에 다시 활기가 돌았습니다. 공장 곳곳을 따라 방문객이 이동하며 공장에서 일을 했던 당시 노동자에게서 설명을 듣습니다.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성냥의 제조 과정은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의성 성냥공장에서 진행된 성냥공장 마이크로 투어 현장입니다. 이 성냥공장은 2013년 무기한 휴업에 들어간 뒤 2020년 공장 운영에 마침표를 찍고 폐업했는데 과거 여기서 일했던 공장 노동자가 주민들에게 직접 현장을 소개하는 행사가 마련된 겁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을 여기서 몸담아가 했을 때는 문을 닫는다 소리 했을 때 굉장히 씁쓸했어요. 우리 직원들 이제 마지막 회식하면서 울기도 울었어요. 솔직히 말해가. 근데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또 다시 이렇게 탄생한다 하니까
뭐 기쁩니다. 솔직히 말해가 반갑지. 다시 하니까. 공장 내부에서는 나무를 잘라 성냥개비의 몸통인 충목으로 다듬는 과정과 다듬어진 충목을 잘 거르는 과정, 충목에 불을 켜는 빨간 두약을 바르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실제 기계와 공장 가동 당시 영상을 함께 보니 당시 모습이 생생하게 상상됩니다. 한때 의성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의성 성냥공장. 그만큼 가치 있는 곳이지만 이 공간을 언제까지나 이대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195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 세월의 무게를 버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성 문화재생사업 추진단은 당시 노동자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인터뷰해 시간을 자세히 기록하고 공장 건물과 기계 작동 과정을 3D 영상으로 구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대 문화유산인 이 성냥공장에 무엇을 남기고 앞으로 어떤 요소를 더해갈지도 고민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여기서 일을 했다, 경제활동을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현대에도 이어서 외부인들의 관광객들만 위한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늘 사용하고 여기서 경제활동을 하고 여기에서 문화생활을 즐기고 그래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로서의 공간으로 지금 탈바꿈하려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냥 제조시설인 의성 성냥공장은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의성구는 지난달 26일 의성 성냥공장 리모델링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2025년 준공을 목표로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10년 전 마침표를 찍었던 근대유산인 성냥공장이 재단장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안동 소주가 중국 시장으로 첫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 수출 기업은 13일 안동 소주 선적식을 열고 중국 시장 진출을 축하했습니다. 이번에 수출한 안동 소주는 15톤, 3만 달러 규모로 중국 전 지역에 납품됩니다. 지난달 기준 안동 소주 수출 규모는 47만 달러로 미국과 멕시코, 호주, 베트남 등지에 수출됐습니다. 대구교통공사가 오는 16일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대비해 수험생 특별 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교통공사는 시험 당일 입실 시간대에 1, 2, 3호선 열차 운행을 각각 4회씩 총 12회 증편하고 운행 간격도 5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요 역사에 기동검수원 10명을, 차량 기지에는 비상대기 열차 6대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한 주간 대구 경북 지역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뉴스민의 이상원 기자와 화상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설익은 신청사 건립행정이 연일 도마에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대구시가 내년도 발달장애인 정책 예산 15%를 삭감해 논란이라는 뉴스도 짚어봅니다. 끝으로 영주시가 납재련소 신설을 거부한 것을 두고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도 살펴봅니다. 네,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다뤄진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7일부터 대구시의회가 올 한 해 대구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에 나섰습니다. 감사 일정의 3분의 1이 지나갔는데 많은 부서에서 크고 작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첫날 공보관실 행정감사에선 대구시의 언론 취재 거부 문제가 도마에 올라 여러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고요. 이튿날 원스톱 기업 지원센터 등의 행정감사에선 대구시가 내세운 3조 원 태양광 투자 사업의 진척이나 이케아 대구점 투자가 지지부진한 점이 지적됐습니다. 10일 행정국 행정감사에선 대구시의 정보공개 행정의 비공개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지적 대상에 올랐는데요. 의원들은 투명한 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신청사 건립행정은 부서를 불문하고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고 하던데요. 네, 의회는 무엇보다 설익은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행정을 연일 비판했습니다. 이만규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데 이어 관련 있는 부서마다 한마디씩 나왔는데요.
특히 계획 수립 과정이나 매각 대상 공유재산 선정의 적절성, 매각으로 발생하는 시민 피해 등이 우려됐습니다. 9일 도시주택국 감사에선 지난 10월 대구시가 발표한 여론조사가 조작에 가까울 정도로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고, 같은 날 경제국 감사에선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이 매각 대상에 오르면서 입주 상인들이 겪는 고통이 소개됐습니다. 10일 행정국 감사에선 동인청사를 용도 폐지하면 더 이상 청사 건물로 쓸 수 없어서 대구시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네, 공개된 대구시 내년도 예산안 중에 이 발달장애인 정책 예산 삭감이 논란이 되고 있다던데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대구시가 세입 감소에도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아도 복지 예산은 10% 늘렸다고 했지만, 장애인 단체는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예산은 15% 삭감되는 등 현실적으로 복지가 축소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대구시 내년도 예산안 중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3억 9,200만 원에서 3억 3,320만 원으로 15%가량 삭감됐습니다. 발달장애인이 거주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15% 삭감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기초단체 예산도 같이 삭감돼 내년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끝으로 법원이 경북 영주시 납재련소 신설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죠. 네, 법원이 경북 영주시의 납재련소 신설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22년 납재련소 신설을 추진한 업체가 공장 신설 승인을 신청했으나 영주시는 주민환경, 재산권 등을 이유로 거부 처분한 바 있습니다. 업체는 영주시를 상대로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8일 대구지방법원은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하면서 영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공장 신설 승인 거부 처분 경위와 공장 위치, 공장의 공익적 필요성, 주민 환경, 생활상 이익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영주시 처분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도에서 제3회 예비 귀농귀촌인 초청축제가 열렸습니다. 농업의 치유 기능을 더하는 치유농업의 미래 강연에 귀농귀촌인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도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회 예비 귀농귀촌인 초청축제. 청도에 정착한 귀농귀촌인들이 각종 농산물과 가공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비 귀농귀촌인을 비롯해 4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술 이야기와 치유 농업의 미래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도 열렸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원예식품학과 윤수경 교수는 생명을 다루는 농업에 치유 기능을 더해 체험 활동으로 이어지는 치유 농업에 귀농귀촌인들이 더 관심 갖기를 당부했습니다. 치유 농업에 대한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운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대학이라든지 연구소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신다면 성공적인 치유 농업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 전 청도로 귀촌해 식물을 통한 치유 농장을 운영하는 김병국 청년은 이번 강연을 통해 생명을 통한 생명 치유의 효능을 더 잘 알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치유 농장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 같은 것들이 완벽하게 이제 자리 잡지 못하고 일반 대중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치유 농장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 혹은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누릴 수 있는. 청도구는 청도에서 살아보기, 청도 어때 캠프, 들락날락 주말 농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청도로 귀농귀촌을 준비 중인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관련 상담은 청도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